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서피스 허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드웨어 서피스 허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서피스 허브는 50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커다란 컴퓨터예요. 정확히는 50.5인치입니다. 이게 본체에 카메라 펜까지 해서 얼마냐면 1200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200만 원이면 차라리 75인치 정도 커다란 TV에다가 뭐 성능 좋은 데스크탑 PC 붙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사실 뭐 200~300만 원이면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뭐 크기, 뭐 디스플레이, 또 뭐 성능 이런 스펙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이 서피스 허브가 바로 그런 컴퓨터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은 상황에서는 그냥 뭐 회의실용 컴퓨터라고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커다란 TV에 뭐 미니 PC 정도 붙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생산성에 필요한 일들,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뭐 IT에 익숙한 분들도 많지만 조직이 커서 뭐 IT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 새로운 환경의 회의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이 서피스 허브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도 충분히 값어치를 할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냥 컴퓨터라고 보면 아직도 비싸요. 이건 1200만 원이면 이건 사실 사람이 사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가 사거나 법인이 사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저도 이거 사려면은 손 가지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서피스 스튜디오 같은 컴퓨터가 조금 더 잘 맞겠죠. 왜냐면 이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럿이 쓰는 공용, 회의용 컴퓨터거든요. 오롯이 딱 회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넣었다, 이런 설계예요. 이거 끝까지 보시면은 이거 1200만 원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일단 디자인은 크지만 딱 봐도 서피스예요. 그 화면의 곡선이나 베젤 모양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3:2 화면 비율, 이게 서피스의 거의 시그니처죠. 거기다가 옆면 라인도 비슷하고 화면 옆쪽으로 잘 보이지 않는 얇은 홈에 스피커 4개가 숨어 있는 것도 이건 서피스 프로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끈하게 디자인 굉장히 잘 뽑아요. 뭐 화려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직선 위주로 예전 같지 않게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습니다. 일단 이거 기본 스펙은 8세대 코어 i5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8GB 들어갑니다. SSD는 128GB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는 50.5인치인데 화면 비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2고요. 이 3:2가 서피스가 굉장히 고집을 하는데, 왜냐면 그대로 봤을 때도 16:9보다도 위아래가 좀 넓어서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고요. 옆으로 해서 세웠을 때도 16:9는 너무 이렇게 얇죠. 근데 적당히 3:2면은 좀 세웠구나 라는 세로 이미지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는 3:2를 고집한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3:2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차서 저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밑에 스탠드가 있잖아요. 이 스탠드는 따로 사야 되는데, 이 스탠드가 단순히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20몇 킬로그램 되는 이 무거운 컴퓨터를 세로로 돌려서 세울 수도 있게 해주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음에 컨셉이 뭐였냐면 옆으로 눕혀서 4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곧 아마 업데이트로 될 거라고 하는데, 버티컬로 쓰는 그런 시나리오도 같이 고민이 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일단 일반 컴퓨터랑 가장 다른 거는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10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처음 보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쓰던 윈도우 10이 아니거든요. 윈도우 10 팀이라고 부르는 버전인데, 이건 이제 팀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이름에서 딱 느껴지죠. 기본적으로 밑바탕은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처음에는 좀 너무 다른데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컴퓨터에 맞는 UI구나 UX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터치스크린이랑 직관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좀 고생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버튼은 딱 2개예요. 윈도우 버튼이랑 멀티태스킹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10 쓸 때 시작 버튼이랑 바로 옆에 있는 멀티태스킹 전환하는 버튼 있잖아요. 딱 그 2개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 버튼 누르면 기본적인 이제 시작 버튼 누른 거랑 비슷한 화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기능은 좀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메뉴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스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파워 BI가 깔려 있고요. 이건 요즘 회의할 때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앱들은 따로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 권한을 굉장히 엄하게 둬서 아예 스토어나 이런 것 자체도 접근을 기본적으로 막아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공용 컴퓨터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회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빗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컴퓨터다 보니까 보안에 가장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덥석덥석 깐다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막 악성 코드가 깔리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강하게 앱 설치를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멀티태스킹 버튼은 윈도우 10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누르면은 그동안 열어놨던 앱들이 화면 전체가 보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다시 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창전환, 뭐 화면 전환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앱이 열린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창 모양을 바꾸거나 작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창을 띄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기존 윈도우랑은 확실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이 중심이 되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리고 창 닫는 버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눌러서 아래로 최소화하는 버튼이 있죠. 닫는 거는 그 멀티태스킹 하면서 닫을 수는 있는데요. 뭐 굳이 닫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팀즈 연결이에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팀즈의 회의를 뭐 주재하는 용도로 쓰고 그 안에 각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같이 회의실에 같이 있다고 해도 컴퓨터에 접속을 같이 해서 그 위에 뭐 발표 자료를 띄운다든지 내 자료를 띄워놓고 앞에 나가서 펜으로 이렇게 써도 그 자료가 다 같이 공유되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칠판과 그 회의용 컨퍼런스 콜 하는 전화기, 그리고 뭐 화상회의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회의실에 필요한 IT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 내외의 소규모 회의실에서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큰 데에서도 뭐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전 놀란 게 스피커랑 마이크인데 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요. 마이크가 8개가 달려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공간 전체를 읽어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야기하면은 목소리를 정확히 따서 잘 들리게 되거든요. 또 여러 개로 한꺼번에 읽어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노이즈나 뭐 잔상 없이 딱 읽어낼 수 있고요. 굉장히 또렷하게 목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스피커도 목소리 굉장히 잘 들리고요. 뭐 그런 정도로 쓰진 않겠지만 영화나 음악 듣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이제 회의실에 있는 컨퍼런스 콜용 전화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전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좀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나죠.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팀즈를 쓰면 대역폭이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소리 훨씬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구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용 기기 내놓곤 하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회의의 흐름이 전화에서 이런 컴퓨터,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도 기능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원래도 이제 원노트나 뭐 팀즈에도 다 있는 기능인데 이 화면에서 쓰니까 진짜 뭔가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슥슥 그리면은 이 동그라미 그리면은 원으로 딱 만들어주고, 뭐 사각형 그리면은 사각형을 딱 만들어주고, 표도 슥슥 그리면은 표 형태로 딱 만들어주고, 글씨도 받아쓰기도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큰 화면이라서 확실히 칠판에 쓰는 맛 이런 것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펜이 그 보드마카 펜 같이 생겼어요. 꽤 크고 두꺼워서 잡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서피스 허브 전용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일반 서피스, 뭐 서피스 랩탑 이런 데 쓰면 써보니까 써지더라고요. 디지타이즈 펜도 되고요. 이거 이제 반대로 그러면 기존 서피스 펜을 서피스 허브에 쓸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펜 팁 자체가 좀 재질이 달라서 그거 쓰면 디스플레이도 상할 수 있고 또 펜 팁도 망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게 막아놨다는 것 같아요. 이 펜은 그냥 대충 쓰고 옆에 아무 데나 붙이면은 그냥 잘 붙어요. 자석으로 딱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딱 쓰고 나서 회의 끝나면은 로그아웃 됩니다. 그 로그아웃 해버리면은 모든 데이터는 또 싹 지워져요. 전혀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결과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회의 참가자들이 각자 가져갈 수 있고요. 기존 내용은 아무도 안 주고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게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1200만원짜리 컴퓨터가 i7도 아니고 i5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컴퓨터보다는 전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리화는 하지만 그래도 i7 넣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도 성능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슈 없고요. 뭐 전혀 느리다거나 불편한 거는 하나도 없어서 i5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동시에 또 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컴퓨터가 모듈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1200만원짜리 컴퓨터인데 한 3, 4년 쓰고 나서 컴퓨터 느려지면 그 채로 버려야 되냐라는 게 사실 일체화 컴퓨터의 가장 큰 고민이자 또 요즘에 뭐 환경에 예민한 상황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서피스 허브는 아래쪽에서 이제 모듈을 탁 풀면 모듈이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빼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트, 입출력 포트가 꽤 되는데 디스플레이 입력 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기든지 거기다가 연결해서 모니터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DMI가 있는데 HDMI가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에요. 네. 그리고 USB-C로도 입력 받을 수 있고요. 또 무선 와이다이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앱을 깔면은 아이폰이나 맥에서 화면을 보낼 수 있는 에어플레이죠. 에어플레이도 됩니다. 물론 출력도 돼요. 디스플레이 포트 있고요. USB-C로 출력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디스플레이는 출력과 입력이 굉장히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화면에 띄우는데 오류가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회의에 팀즈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로 모든 걸 다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꽂으면 돼요. 연결성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컴퓨터로 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됩니다. 이거 그냥 나만 쓸 거다라고 하면 윈도우 10 프로나 엔터프라이즈로 바꿔서 깔면은 깔아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쓸 거면은 차라리 뭐 서피스 스튜디오를 사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TV랑 뭐 별도의 데스크탑 PC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더 싸고 더 능률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극도의 회의 환경을 만드는 그런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거죠. 이 회의에 맞춰졌기 때문에 액세서리들도 좀 회의용 액세서리들이 같이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이 사게 될 것 같은 스탠드가 있죠. 이건 따로 사야 되겠는 거긴 한데 바퀴가 달려 있어서 뭐 끌고 이제 뭐 옆에 회의실로 간다거나 공간을 옮길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밀어보니까 컴퓨터가 20kg 넘어가서 굉장히 무거운데 잘 끌려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주 가볍게 슥슥슥슥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잘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서피스랑 같이 뭐 협업해서 케이스 이런 거 만드는 스틸 케이스가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액세서리나 뭐 키보드 이런 거 이제 넣어둘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옵션으로 배터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배터리 붙여서 무선 환경에 쓸 거냐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갑작스럽게 전원이 나갈 때 회의 환경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또 저장할 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UPS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회의 공간을 이동할 때 컴퓨터를 끄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회의실로 옮길 때 끄고 가져가면은 번거롭잖아요. 잠깐 빼서 옆에 다른 플러그에 꽂을 때까지도 전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 배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의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요. 이거는 아끼지 않고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제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회의가 혼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회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싶고 새로운 문화를 갖추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컴퓨터예요. 뭐 기기적으로도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거 좋고요. 그런 거 다 이미 회의실에 놓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을 하나 꾸미는데 들어가는 돈들을 치면은 꼭 그렇게 또 아주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팀즈를 쓰고 있다면은 회의 환경 자체가 뭐 다른 환경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의실 와서 뭐 연결하고 잘 안 붙고 막 이런 거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고 또 그냥 팀즈 안에 올라와 있는 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다른 기업들이 이거보다 더 싸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뭐 기능을 줄이고 훨씬 싸게 만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겠죠.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 거 아니냐? 많이 남을 거예요. 한 대당 마진은 높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몇 대나 팔리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거 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게 딱 그 어떤 스펙의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 거고 기업의 회의 문화를 바뀌는 회의 문화를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업들이 사실은 뭐 몇억
막 이렇게 들여서도 회의 환경을 바꾸고 조직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정도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 이제 서피스로 하려는 게 자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제랑 뭐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요. 팀즈를 거의 끝판왕으로 쓰는 그런 기기인 거죠. 그러니까 팀즈를 잘 쓰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살 거냐고요? 저는 절대 안 사는 컴퓨터고요. 절대 못 사는 컴퓨터입니다. 네, 하지만 회의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또 팀즈를 잘 쓰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거 사시면 본전 뽑는다는 얘기가 자꾸 강조됩니다. 네,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고 네, 그런 회의용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피스가 또 새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다음에 서피스 고도 지금 테스트하려고 제품 구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제품 손에 넣게 되면은 바로 또 서피스 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서피스가 갑자기 또 슬금슬금 나오네요. 마침 또 이렇게 가장 큰 서피스와 가장 작은 서피스가 같이 나오니까 네, 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피스 얘기 2편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